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 눈에 선합니다. 자식들이 양손 가득 뭔가 들고 찾아가면 에이그 그냥 오지 뭘 이런 걸 사왔니 하시면서도 뭘 사왔나 얼른 스캔하시는 부모님. 네. 돌아갈 때는요. 에이그 싸줄 게 없어서 어쩌나 하시면서도 또 참기름이니 고추장이니 양손에 보따리 잔뜩 쥐어주십니다. 이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만 같아라 뭐 하나 봅니다. 그런데요. 양손 가득 들고 찾아뵀는데 돌아올 때는 빈손이라 서운하다는 한 며느리가 있습니다. 9월 22일 금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 잠시 후에 어떤 사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란 사람이 있어요. 어제 두 번째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어요. 어떤 모습이었는가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답변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늘에서 눈이 와요. 이것도 아니고 눈 같아 보이진 않고 저게 뭐였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눈이 아니라 돈입니다. 어머? 이날 이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아인 씨 구속적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서 출두를 했는데 이 유아인을 향해서 한 시민이 돈다발을 던진 겁니다. 어허. 보신 장면은 유아인이 유치장 호송을 위해 차에 오르던 과정인데 이때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남성이 영치금으로 쓰라고 소리치면서 그를 향해 1,000원, 5,000원, 10,000원짜리 지폐가 섞인 돈다발을 뿌린 겁니다. 어허. 이번 심사는 지난 5월 경찰이 신청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두 번째 영장 심사였는데요. 이날 유아인은 검은색 정장에 무거운 표정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머리를 쓸어 넘기는데 이때 수북한 흰머리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영화 제목에 그게 있었잖아요. 돈의 맛. 돈에 맞으면은 기분이 어떨까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그런데 뭔가에 맞은 게 유아인 씨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랍니다. 그때 장면들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는데 무리한 영장 신청이었다고 보십니까?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법원에서 내려주신 판단에 대해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소명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증거를 인멸했다는 죄송합니다. 혐의도 갖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수사 어떻게 받을 건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 때는 이제 영장이 기각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 이어질 것 같으니까 아마 이제 뭐 관계자 분위기겠죠. 얼른 가서 그냥 이렇게 또 호위해서 쭉 데려가는 모습. 그런데 뭔가 뒤에 유아인 씨 뒤쪽으로 뭐 확 날아갔잖아요. 저게 알고 봤더니 뭐였습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예, 커피 페트병이었다고 하는데요. 어허. 그러니까 지난 5월 달에 유아인 씨의 첫 번째 구속영장 심사가 기각될 당시에 어느 시민이 좀 이렇게 분노의 마음을 담아서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때 유아인 씨가 뭐 상대를 뭐 돌아보는 듯이 그러면서 좀 얼굴 표정이 좀 찌푸린 듯 보였다고. 순간 레이저 나갔어요. 네, 저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저때 본인이 어떤 반응을 보인 것 때문에 화제가 구설수에 올랐으니까 이번에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는지 네. 요번에 이제 돈벼락을 돈벼락. 돈다발을 맞은 거잖아요. 네. 저 때는 이렇게 아무런 이제 표정에
미동의 변화도 없이 네. 그렇게 좀 무표정하게 네.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커피 같은 페트병 맞을 때는 앞서 잠깐 보셨죠? 표정도 표정이었지만 입에서 뭐라 뭐 일단 뭐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라 입이 약간 움직이기도 했어요. 뭔가 기분은 좋지 않았다는 거겠죠. 근데 이번에는 돈을 맞아서 그럴까요? 별 애써 무표정하려고 했던 게 좀 역력해 보입니다. 백성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사실 유한 씨 같은 경우는 어쨌건 굉장히 유명한 일단 배우이기도 하고요. 네. 또 대중들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의 이 소위 말하는 배신감도 굉장히 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에 대해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제 유한 씨가 물론 본능적으로 반응했겠지만 그것 때문에 또 구설수에 오르니까 이번에는 애써 참으려고 했던 기색이 좀 역력해 보이는데 이번에 이제 4개월 만에 영장이 재청구가 됐잖아요. 네. 재청구된 영장의 핵심은 이제 4개월 동안 보강수사를 통해서 새로운 혐의를 이제 어찌 보면 탄탄하게 좀 준비를 했다라고 이제 수사기관에서 판단해서 영장을 재청구한 건데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영장 발부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겠죠. 예. 근데 일단 증거인멸 교사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만약에 입증이 됐다면 영장이 발부가 됐을 가능성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마약 범죄 관련해서 굉장히 법원에서 죄질을 안 좋게 판단하는 건 자기만 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피라고 강요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 두 가지 혐의가 추가가 됐는데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아하. 영장이 또 기각된 이유는 네. 일단 유한 씨가 뭐 프로포폴 투약이나 뭐 이런 기타 이제 코카인 부분은 이번에 빠졌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혐의를 다 인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아까 본인이 피던 뭐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피게 만들었다라는 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권유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쉽게 말해서 안 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억지로 피게 만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아하.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쉽게 말하면 완벽하게 입증이 되지 않았다라는 판단에 영장이 기각이 됐고요. 이번에 함께 재청구가 됐던 공범 2명에 대한 영장도 함께 기각이 됐습니다. 네. 근데 장유미 변호사님, 네. 시청자분들이 혹시 혼동하실까봐 또는 착각하실까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유아인 씨가 죄가 없어요. 이 뜻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데는요,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말인즉슨 지금 병원에서 굉장히 과도한 처방을 받아서 마약류를 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면제도요, 다른 사람의 차명의 이름으로 대리 처방을 받은 흔적들이 있어요. 이런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대마를 외국에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 것인지 권유한 것인지 재판부가 물음표가 쳐진다는 거예요. 흡연을 교사했다라고까지 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증거인멸도 너가 갖고 있는 핸드폰에 무언가를 지우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무엇을 지웠는지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그 단어와 그런 어떤 문장이 나왔는지를 재판부가 정확히 헤아리기 어렵다는 이유였기 때문에 아마 기소가 되면 유죄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는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 유아인 씨가 후회 막급일 거예요. 정말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왜 내가 한때 그 유혹에 빠져서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인기와 명성 이게 한순간에 와르르 내가 내 자신이 무너뜨렸을까? 지금도 늦지 않아서 처절하게 반성하고 혹시 죄가 어떤 형량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죄값을 달게 받고 다시 태어난다면 글쎄요 많은 분들이 그때 가서 다른 판단을 할지도 모르게 한번 정말로 죄송한 마음으로 처절하게 반성해 보기 바랍니다. 제목을 보세요. 북러가 아니라 러북. 시청자분들이 그거나 북러든 러북이든 북러러북 그게 그거 아니야? 이 말을 대체 누가 얘기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했던 발언을 제가 들려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 어떤 표현인 거예요, 백성문 변호사님? 아까 연설 내용을 보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거래는이라고 했죠. 네. 근데
보통 러시아와 북한에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는 북러 관계 이렇게 얘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아. 러북 관계 어색하죠. 그러네요. 어색하죠. 보통 북러 관계라고 하는데 저건 윤석열 대통령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저렇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최근에 이제 뭐 계속 뭐 ICBM 발사나 뭐 일단 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 행위나 더 나아가서 최근에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뭐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은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우리가 북한을 용서하거나 하진 않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도발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하는 이상 우리가 민족 공조라고 해서 무조건 북한을 앞에 내세울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북한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전임 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에서는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뭐 관용을 베풀거나 할 생각은 없고, 그러니까 북한이 변하지 않는 이상 우리도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예상해 보면 미북 관계,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아닌 거잖아요. 미북 관계 뭐 그런 표현이 이제 등장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이제 우리의 관계는 그만큼 더 멀어지는 분위기가 됐어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이제 평양으로 돌아가는데 평양 북한에서는요 뭐 채 하루도 안 돼서 이걸 영상으로 공개를 해서 만들어서 공개했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을 떨어지는 황수를 환송해 드리기 위하여 국렬했습니다. 사양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인민을 공감 넘친 9월 명절의 단상에 높이 내세워주시고 우리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성노동당 총비서이시며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로비치 푸틴 동지가 따뜻이 맞이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자기의 전용 승용차를 보여드리면서 함께 자리를 하시고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러시아 연방에 대한 역사적인 방문 소식은 거대한 진폭으로 행성을 휘감으며 충격적인 메아리를 일으켰습니다. 뭐 다시 봐도 참 북한이란 이게 참 나라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참 특이한 나라예요. 저걸 그냥 일반 뉴스가 아니라 보세요. 누가 보면 기록 영화 아주 휘황찬란한 기록 영화로 만들어서 러시아 갔다 왔다고 지금 자랑하는 영상을 만든 거잖아요. 장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거 기록 영화라고 칭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량이 1시간 30분짜리 어머. 영상이거든요. 어허. 그리고 이게 방영된 시점, 이게 조선중앙TV에서 지난 20일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내역을 담은 영상을 방송한 건데 네. 귀국한 지 하루 만에 이런 사실상 우상화 작업을 바로 최강도로 끌어올리는 기록 영화를 이 주민들에게 방송한 겁니다. 보면요, 이런 문구가 눈에 띕니다. 왜 우상화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공식 친선 방문의 나날 온 행성이 세계적 정치 지도자의 중대하고도 의미 있는 행보로 세차게 진감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요. 네. 주체조선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이 온 세상에 다시 한번 과시됐다라고 아주 자화자찬격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봐보세요. 노동신문에 이제 뭐 사설인지 뭔지 뭐 저 보세요. 온 행성 와 우주적 남자예요. 온 행성은 세계적 정치 지도자의 중대하고도 의미 있는 행보로 세차게 진감. 와 어려운 표현 진짜 저같이 국어 잘 모르는 사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세계 정치 흐름을 확고히 주도해 나가는 영향력을 과시했대요. 안진용 기자님 대박 사건입니다, 진짜. 네, 그런데 이 영화를 유심히 보면은 또 네. 하나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허. 어떤 장면이냐면 네.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후에 블라디보스토크도 이동할 때 이때 이렇게 차량을 타고 있죠. 네. 자, 그런데 왼쪽 두 차량을 보세요. 가운데는 지금 김 위원장이 타고 있고 저 차량 중앙에 H 로고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뭐죠? 바로 현대차 로고가 떡하니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 앞쪽에 두 차량, 뒤에 또 두 차량, 총 4대의 차량이 호위하고 있는데 4차량 모두
앞면 중앙에 현대자동차 엠블럼을 그대로 단체 주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하. 아니, 김정은을 이제 호위하는데 양쪽에 김정은이 탄 것으로 보이는 그 벤츠 차량 양쪽에 H마크 어쩐지 눈에 익더라 했더니 지금 우리 현대차 차량이 지금 하고 그 경호를 호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정우 평론가님, 저 영상이 이제 이른바 기록 영화잖아요. 이른바 저 편집을 할 때 다 검열을 했을 때 저걸 못 봤을까요? 저 고스란히 나갔네요, 저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의아한 부분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녹화돼서 편집 과정을 거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브랜드를 웬만하면 당연히 지울 텐데 네. 우리나라 브랜드 차가 저렇게 이렇게 전면에 나선다는 것은 뭔가 남한의 우수성을 북한 사람들한테 알리는 듯한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 당국에서 기존에는 남한의 브랜드를 지우는 작업들을 계속했었고 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도 경기 도중에 현대차 광고가 나왔었는데 그걸 지우고 내보냈던 그래요? 전례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왜 편집 과정을 거치면서 안 지웠는지, 근데 저걸 과연 몰랐을까? 근데 북한 주민들도 그 개성공단에서 현대자동차들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해외 사정이 어두운 북한 주민들도 현대차가 잘 나간다는 걸 아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편집 과정에서도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단순 실수인지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그건 나중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웃나라 지도자가 방문을 하면 빈손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잖아요. 뭐라도 이제 쥐어 보내잖아요. 근데 그림바 이제 정상끼리 주고받는 선물인데 과연 김정은 위원장은 돌아갈 때 뭘 받았을까요?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차는 시종 친근하고 동지적인 우애의 정이 차넘치는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격리하는 김정은 동지께 세르게이 쇼이구 동지는 성의 어린 선물을 드리었습니다. 격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태평양 함대 참관을 기념하여 몸소 마련하신 선물을 전하시었습니다. 지금 저기서요, 저 대목에서, 저 영상에서 전혜연 평론가님, 김정은 위원장이 뭘 받았다는, 설마 이거 지금 아까 이게 모자 이거 선물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모자 하나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4년 5개월 만이에요. 일단은 저 받은 모자는 우리 왜 기마개가 달려있는 러시아 전통 방한 모자인데 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활짝 웃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의 그 태평양 함대를 참관하면서 그 기념으로 아까 설명도 나왔는데 조타 핸들 공예품을 선물했고요. 또 주목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한 것은 러시아 최고급 소총 우주복 장갑인데 이 우주복 장갑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혹시 북한의 최첨단 기술을 건넨 것이 아니냐 이런 걸 또 추론하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시아 군함 모양 그리고 방탄복, 자폭 드론 5대, 정찰 드론 1대 등을 선물했는데 네. 이 드론도 사실은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아하. 어쨌든 선물이긴 하지만 이 러시아의 군사력과 또 우주 개발 그 능력까지 과시하는 듯한 그런 선물을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 선물로 건넨 것 같아요. 물론 추론이긴 합니다만 어떤 뜻이 담겼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요. 그런데 이 모자 아까 이제 받으면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게 정상끼리 주고받을 선물일까 했는데 이 모자 받고 일단 앞서 보니까 만면에 그냥 웃음이 가득하고 좋았어요. 근데 이 모자 선물과 관련해서 무슨 후일담이 있다면서요? 아까 모자를 쓸 때 딱 보니까 딱 맞죠? 예. 딱 맞죠? 어허. 근데 일단은 지금 러시아에서 이제 북한에 있는 러시아 대사한테 야, 우리가 지금 김정은 위원장한테 모자를 선물해야 되니까 머리치수를 알아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그래요? 그럼 머리를 재주든가 하겠죠. 저거는 뭐 우리가 보통 야구 모자처럼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는 모자가 아닌 것 같아요. 어허. 그래서 어떡하나.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이 이제 북한에 사실상 신격화되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머리치수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당장 물어볼 수도 없고 이거는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럼 저 줄자라도 못 잴 거 아니에요? 줄자라도. 못 재죠. 그러니까 어떡할까? 어허.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게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러시아 대사가 자기가 한번 김정은 위원장하고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데 아하. 자기도 머리가 되게 큰데 아하.
그 옆에 있는 직원이 김정은 위원장의 머리가 조금 더 작은 것 같다.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사이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참 와, 근데 눈대중이 줄 잡아도 정확했던 것 같아요. 대박 사건 정확히 맞아서 쏙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는 장면도 있었다면서요, 장유민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그냥 넘기기에는 상당히 불쾌한 한 장면이 포착이 된 건데요. 대한민국 이 한반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네. 지목을 하는 그런 영상인데 보시면요. 전부 붉게 그려져 있죠. 그리고 옆에는 대한민국 이름은 쏙 빠진 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만 적혀 있는 그 해당 지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쉽게 말하면 저거겠죠. 자기 선전용으로 이 한반도가 다 저 자기네 북한 땅이라고 지금 저렇게 호도하는, 북한에 자라나는 아이들 앞에서 저렇게 호도하는 걸 또 선전 영상으로 버젓이 만들고 있는 그 정체, 그 나라가 바로 저 북한이란 데입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언제쯤 정신 차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어제 이 시간에도 저희가 이제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생중계해드렸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고 일부 지지자들이 그 이후에 이런 반응을 보였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소식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로 보이는 분들이 상당히 격앙되고 일부 지지자분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고성도 지르고. 근데 안진용 기자님, 국회의사당역에 안 가셔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곳을 통하면 국회로 뭐 바로 들어갈 수 있나 봐요. 저곳을 통해 들어가려고 했네요. 네, 그래서 국회 진입 시도까지 있었는데요. 어제 오전 11시부터 국회 앞은 저렇게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모여서 3개 차로를 막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표결 상황을 지켜보던 지지자들은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고요. 격앙된 감정을 드러내면서 욕설을 내뱉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또한 일부 지지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로 갑시다, 국회로 가야 합니다라면서 이동을 시작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리 경찰들이 차단을 했습니다. 폴리스라인과 차벽을 설치하고 국회의사당역 1번과 6번 출구는 폐쇄하기도 했죠. 그런데 네. 저렇게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물리적 충돌이 직접적으로 벌어지지 않았는데 철제 셔터가 쉬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국회 정문으로 진입이 막히자 또 일부 지지자들 여의도 민주당사로 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당사 앞에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 200여 명이 모여들었고요. 민주당에 간첩이 있다, 이재명을 살려내라, 이재명 없는 민주당은 박살난다 등 구호를 반복해서 외쳐댔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지자들은 거친 욕설을 내뱉기도 했죠. 또한 가결한 의원들 다 나와, 너희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박살을 내버리겠다고 고함을 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때 집회 무대에 오른 한 지지자는 네. 비명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읊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들을 반드시 색출해야 한다면서 해당 비명계 의원들은 내일부터 지옥을 맛볼 것이라는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들은 박광훈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했고요. 밤 늦은 10시쯤 돼서야 완전히 해산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지옥을 맛볼 것이다, 이런 섬뜩한 이 구호까지 등장을 했어요.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실제로 이른바 이제 강성
지지자들로 보이는 그 표현들이 그분들 표현이 개혁의 딸, 그러니까 개딸들이라 불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른바 뭐 보는 각도, 시각이 다 다르겠습니다. 일단 저분들이 볼 때는 반란표를 던진 의원들 색출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개딸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결과를 보고 굉장히 분노하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이제 분노가 폭발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들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런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들, 그러니까 수박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수박들 색출하겠다. 내년 총선 나올 생각을 하지도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소위 수박 색출을 하겠다라는 지금 얘기가 지금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고요. 뭐 아예 대놓고 반란자 색출이라 써 있네요. 더 나아가서 이거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신원미상의 한 누리꾼이 소총을 준비하겠다. 어머나. 그래서 이제 뭐 어찌 보면 민주당 내에 이제 소위 가결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럼 뭐 소위 비명계 의원들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뭐 추적해서 뭐 살해하겠다는 그런 협박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행동들이 오히려 본인들이 사랑하는 민주당,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에게 더 해가 된다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성 지지자분들을 중심으로는 이른바 이번 가결,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데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명계 의원들 색출 작업, 이른바 반란표 색출 작업을 하고 있는 동시에 한 민주당 의원이 이런 글쎄 이게 돌발 행동이라 될까요? 뭐 튀는 행동일까요? 이 행동을 했다는 게 어떤 행동입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자신이 이번에 이제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 용지를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한 거예요. 국회의원이. 바로 민주당의 어기구 의원이 이분이 범이낙연계라고 불렸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은 이번에 체포 동의안에 부결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포에 나는 반대했다라는 의미로 저렇게 본인 명패하고 같이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저 완전 공개할 생각은 없었고 그냥 지역구 이 주민 당원들 단톡방에만 올리려고 했다. 그것도 공개잖아요. 거기에 올려서는 어차피 또 인터넷에 일파만파 퍼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렇게 공개가 됐는데 저게 원칙을 어긴 겁니다.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나 의원 제명안처럼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비밀 투표가 원칙이거든요. 공개하면 안 되는 건데 다만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저게 뭐 처벌하는 어떤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글쎄요, 뭐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이유로 저걸 공개했는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앞서 말씀드린 반란표 던진 사람 색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이낙연계로 분류가 됐던, 언론을 통해서는 분류가 됐던 어기구 의원이 나는 부표, 즉 반대표 던졌어요라고 지역구 뭐 관계자분들 계신 단톡방에 올렸다. 글쎄요, 뭐 저런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결과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요, 같은 당내 의원, 같은 당내 의원들을 향해 이런 분노 표출도 있어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라 국민이 제 나라를 팔아먹었듯이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습니다. 적과의 동침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의 공작에 노란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입니다.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이재명 대표의 사퇴는 없습니다. 이번 총선 공천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직인이 찍혀 있을 거다. 이재명 대표도 그런 뜻입니까? 이심정심입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확실합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격앙된 것을 넘어서 상당히 강한 비유를 했어요. 격한 비유를 했습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지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일종의 어떤 당에 부담을 주는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요. 다만 이재명 대표의 오늘 입장문을 보면
굉장히 좀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최근에 이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네. 강조하는 내용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검사 독재 정권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 파괴를 막을 수 있도록 민주당에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또 한 가지 내용 보면 강물은 똑바로 가진 않지만 언제나 바다로 흐른다. 국민을 믿고 굽힘없이 정진하겠다라는 건데 이 내용은 본인이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현 정부에 대해서 어떤 투쟁을 계속하겠다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이제 단식이 장기화되다 보니 의원들이 오늘 오전 이재명 대표가 있는 병원을 찾아가서 단식을 중단해야 된다. 단식 중단을 거듭 요청했다라고 합니다만 이 대표는 그냥 알았다라고만 했지만 단식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 결과는 뭐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도 충격이었겠지만 하재근 평론가님, 이른바 친명계로 불리는 의원들한테도 상당한 충격이었겠어요. 당연히 뭐 상당한 충격이고 네. 지금 친명계 의원들이 아주 이 격노하고 있는데 어떤 반응들이 나왔냐면 김명기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의원들이 개가 된 날이다 이런 표현을 했고 전영기 의원은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수진 의원은 온몸이 찢기고 갈린 마음이다. 한준호 의원은 암담하고 피눈물이 난다. 김남국 의원은 모사꾼들 심판해야 된다. 또 뭐 정성호 의원은 해당 행위자 용서 안 된다. 이렇게 격앙된 표현들을 했고 특히 이른바 그 친명계 의원들이 현재 지도부 사퇴론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요거 잠깐만 놔둬보세요. 일단 격합니다. 일단 표현 자체가 격해요. 의원들이 괴가 된 날이다. 제가 시청자분께 송구합니다만 제가 쓴 표현은 아니고 일단 읽어드린다는 점을 좀 알려드릴게요. 의원들 괴가 된 날이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뭐 피꺼솟이라는 뭐 줄임말도 있다지만 피가 거꾸로 솟는다. 김남국 의원은 이제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뭐 원래 당이 이제 이 민주당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구태정치 모사꾼들, 모사꾼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심판해야 된다. 참담하고 피눈물이 난다. 한준호 의원. 그리고 이수진 의원은 처참하고 온몸이 찢기고 갈리는 마음이다. 정성호 의원. 해당 행위자, 친명계 뭐 좌장으로 불리기도 합니다만 해당 행위자 용서가 안 된다. 백성문 변호사님 얘기 한번 듣고 갈게요. 상당히 격해요, 친명계 의원. 사실 이렇게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말을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하셨다가 이번에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SNS에 장문행을 올려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듯한, 그러니까 부결시켜달라는 듯한 메시지를 냈고 그에 대해서 일단 친명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번 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를 뭐 정치 공작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당대표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밀어붙인 것이고, 그리고 사실 또 중도층의 국민들이나 또 많은 또 이제 보수층 국민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결을 해달라고 얘기했던 걸 그렇게 뒤집었는데 그럼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일부 의원들 입장에서도 그럼 내가 이걸 거기다 이번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하는 의원들도 한 30분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가결로 나오다 보니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가결표가 149가 아니라 압도적 다수 숫자가 나왔다면 이러지는 않았겠지만 149라는 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반란표 아니면 가결을 찍은 민주당 의원들이 한 30명 안팎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그 안에서 소수죠. 그럼 지금 이런 정도의 감정적 대립이 격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지금 이재명 대표 이후에 영장 실질심사의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함께 가기 힘든 정도의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 내부의 분열은 굉장히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표결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요, 고성이 오가는 정말로 좀 아수라장 분위기가 연출됐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활동 지원했다는 김은석, 유동규 등 측근들의 일관된 진술. 한동훈 검사가 피의사실 공표를 지금 신선한 국회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받지 말고 의석에서 소리 지르는 행위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제 체포 동의안을 이제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고성과 야유가 쏟아져 나왔던 상황, 또 국민의힘 지도부는 또 맞받아서 조용히 하고 들어봐라 이렇게 국회의장까지 나서는 상황이었어요. 일단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고 지금으로서 최대 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장윤미 변호사님, 네. 이재명 대표단 체포 동의안 가결됐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주목되는 것은 구속 전 피의자 심의 영장 심사를 이제 받으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다고 보는 게 맞고요. 당장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26일 오전 10시에 영장실질 신문 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잡혔어요, 날짜가? 그렇습니다. 아하. 관건은 지금 단식 농성 중이기 때문에 과연 출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부인데요. 그렇습니다. 피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법원이 좀 연기해주는 예도 있기는 합니다. 입원 중이라거나 아니면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중에는 그런 사정을 봐주기도 했는데 그런 선택을 법원이 일단 할 것인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단식이란 건 자기 결단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법원이 굉장히 언론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서 연기가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 해석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일에 그대로 진행이 될 건데 이번 사건은 영장 청구서만 148쪽입니다. 이 말인 즉슨 기록은 더 어마어마한데 일단 영장 실질 단계에서는 이 기록을 다 검토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하루 만에 가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구속 여부를. 그렇다면 아마 당일엔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좀 하루를 넘겨서 그 다음 날 새벽 시간대 영장 발부 여부가 판가름 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아니 그러면 백성문 변호사님, 네. 26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심의 영장 심사, 우리가 보통 아는 익숙한 모습은 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두할 때 보통 기자들이 따라붙고 별말 없이 들어가고 이제 이런 모습인데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지금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몸이 지금 완전치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병상에 26일 당일에도 누워있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법원에서 직원을 그 병원으로, 녹색병원으로 혹시 보내서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도 거치나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제 생각엔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뭐 사실 영장실질심사에 본인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영장실질심사 포기하면 서면으로만 심리해서 결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구속 가능성 훨씬 더 높아지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제가 생각은 어떻게든 올 거고요.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 지금 일단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단식을 좀 중단하고 이제는 뭐 영장실질심사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고 건강을 회복하기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재명 대표가 어떤 타이밍에 이제 단식을 그만두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걸어서 들어올지 아니면 휠체어를 타고 들어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가 이제 좀 논란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아서 뭐 병원에 누워 있다 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거의 높아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26일 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병상 단식이고 수액 일단 투여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찾았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단식을 하신 지가 매우 오래돼서 굉장히 건강이 아주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오늘 아침에는 법원에서 기일도 잡히고 했기 때문에 건강을 회복하고 실질 심사를 잘 응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대표를 방문해서 단식을 푸시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일들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강을 회복하셔라. 그렇게 아주 강하게 권했습니다. 특별한 얘기는 하지는 않으셨고요. 저희들의 뜻을 알았다 하는 정도로만 응답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화요일 26일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이른바 영장 심사 날짜는 잡혔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나리오를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해볼게요. 백성문 변호사님, 만약에 이제 이 공은 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에 영장이 기각될 경우와 또 발부될 경우 양쪽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일단 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의 주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단식의 진정성, 그다음에 그 전날 체포동의안 부결해달라는 요청, 이런 것들과 결합을 해서 이재명 대표는 사실 정치적으로 회복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을 입을 겁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그 다음에 민주당인데, 민주당 입장에서 아까 정청래 수석 최고가 밝혔던 것처럼 만약에 이재명 대표 구속이 돼도 당대표 수행을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놓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어쨌건 지금 민주당의 주류는 친명계인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당대표가 구속돼 있는 아주 황당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비대위도 지금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뭐 전당대회야 당연히 쉽지 않고요. 또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나는 당대표를 하겠다고 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말 그대로 그냥 혼돈 그 자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당대표가 구속되는 상황은 뭐 헌정사상, 그러니까 야당에서 뭐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된다. 네. 기각이 되는 건 두 가지 정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범죄 혐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이재명 대표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많고, 근데 다만 기각이 될 때도 범죄 혐의는 뭐 소명이 다 되었으나 뭐 증거인멸이나 도저히 우려가 없다 정도가 나온다면 그 역시 계속 이재명 대표에게는 범죄 혐의와 관련된 또 꼬리표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아시는 것처럼 영장의 발부 여부가 유무죄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또 다른 후폭풍이 야기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또 하나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뭐랄까 장면이랄까요?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한숨 돌릴 수 있고 친명계가 반격, 이른바 반격, 이번에 체포동의안 가결에 이른바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의원들 색출 작업, 또 향후 내년 총선 공천장,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기각이 된다면 백성문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범죄의 상당성이 소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할지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민주당의 입장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가결표를 던지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이 부분 확정적 당론으로 정해졌던 바는 아닙니다. 사실상 박강원 원내대표가 이 부결표를 던져줄 것을 권유하기는 했지만, 왜냐하면 근본적으로는 지난 6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부분,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부분과는 상치되는 입장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공천을 앞두고 뭔가 자신의 정치적인 셈법에 따라서 뭐 가결표를 던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에 따른 그 법적 근거에 따라서 표를 행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색출을 한달지 거기에 대해서 뭔가 후속적인 반민주적인 절차에 나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정치는 생물에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 예단하기는, 확언하기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현 평론가님, 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 넉넉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대책회의는 안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대책회의 성격의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사실 의원총회를 연 이유는 당내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의원총회 분위기는 매우 험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회의 도중에 의원들이 뭐 뛰쳐나가려고 해서 말린다던가 고성 회의장 바깥으로 들리기까지 했다라고 하는데요. 밤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가결의 필요성, 오히려 당을 위해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서른 의원, 김종민 의원 등이 가결에 대해서 우리 의원도 존중해 달라, 이런 때일수록 단결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일부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론이 나왔는데, 사실은 지금 이탈표가 이탈하지 않은 이른바 부결에 초점을 맞췄던 표보다는 적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친명계 의원들은 오히려 소수가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게 맞다, 당신들이 지금 말하자고 이렇게 뭉치자고 말할 입장이냐, 이렇게 발언을 한 것으로 전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홍익표 의원이 탈당 선언하겠다라고 뛰쳐나오니까 일부 의원들이 말렸고,
또 오영환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인데 이 당의 혼란과 이런 것에 대해서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의원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 몇십 년간의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는 처음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네. 어쨌든 의총 이후에 박강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 총사퇴했고 오늘 전해지는 뉴스를 보면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는 26일이면 바로 주말 지나면 바로네요. 그 영장심사,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는 같은 날 일단 왜냐하면 지금 총선이 코앞이니까 이걸 시간을 길게 가져갈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명계 의원들 지금 체포동의안 가결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금 비명계 의원들이잖아요. 지금 곤혹스러울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얘기들을 쏟아내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자는 주장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근데 당 전체가 나서서 약속을 뒤집는 거는 이건 국민들한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6월 달에 당 대표가 국민 앞에 약속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고 결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게 2달도 안 돼서 그게 해당 행위가 됩니까?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사태가 없기를 저도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면 대표직 그만둬야죠. 아니 무슨 독립운동하다가 저 교도소 간 것도 아닌데 그냥 뭐 이렇게 옥중 뭐를 하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진짜 강짜죠. 비명계 의원들도 위축되지 않고 소신 발언을 이어가는 분위기인데 하재근 평론가님 앞서 김종민 의원 얘기 중에 아니 이번에 우리의 행동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약속을 지킨 거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당 행위다 이런 식으로 주장들을 하니까 아니 그거는 그 이재명 대표가 직접 스스로 약속을 한 사안이고 지난 6월 달에 약속을 했는데 불과 몇 달도 되지 2달밖에 안 지났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그걸 해당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느냐. 당대표 스스로가 약속한 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1차적으로 보면 뭐 약속을 지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의원 부체포 특권이라는 게 어느 정치인의 약속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주의 질서의 기본 제도 시스템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법부의 어떤 자율성을 위해서 그리고 야당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탄압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원칙이 있는 것이니까 그거는 뭐 어느 정치인이 뭐 개인적으로 약속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쉽사리 없애고 그럴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닌데 네. 다만 이제 이번에 이런 그 어떤 결정의 정당성 여부는 결국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그게 달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검찰 수사가 나중에 이게 막 정치적 탄압으로 밝혀졌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고 그게 아니라 정당한 범죄의 수사였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명분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법원에서 판결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뉴스를 보니까 뭐 실명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모 의원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나오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는데 웃고 나왔다 이래가지고 그 의원실에서는 아니에요. 체포동의안 가결된 다음에 나온 모습이 아니라 그 전에 본회의장 들어갈 때 모습이 이렇게 해명까지 하는 해프닝이 벌어져요.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를 딱 대변해주는 그런 해프닝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성 지지자들 그리고 격앙돼 있는 친명 의원들이 얼마나 무서우면 고민정 의원입니다. 고민정 의원이 오늘 신문에 보면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딱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고민정 의원이 화들짝 놀라서 아 그거는 동의안 표결이 끝나고 나올 때 찍은 게 아니고 입장할 때 찍힌 거다. 그러니까 입장할 때 웃고 들어간 거지. 그 참담한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웃을 수 있느냐. 본인은 부결 표를 행사했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 얘기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 저는 그리고 좀 묻고 싶은 게 이게 체포동의안이 표결해서 가결이 되면 구속되나요? 법원의 심사를 받는 거예요. 모든 국민하고 똑같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늘 얘기해왔던 건 검찰이 허무맹랑한 삼류 신작 소설이다. 가보니 증거는 하나도 없더라. 그럼 영장 기각입니다. 그럼 당장 오히려 이게 기회죠. 근데 왜 자꾸 이게 영장 지금 실심사를 끝나서 무슨 저 표결 가지고 그냥 국회가 누굴 구속시킬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걸 가지고 저렇게 친명계에서도 격앙돼 있는지 진짜 지금 검찰의 조작수사고 검찰의 정치수사라면 너무나 당연히 영장이 기각되니까 오히려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관심은 다음 주 화요일에 모든 시선이 쏠릴 것 같아요. 그때도 우리 MBN 뉴스 시사 프로그램이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 좀 바꿔볼게요. 자, 해외 소식 이모저모 알아볼 텐데 첫 번째 소식은 우리 안진용 기자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아하. 지난 18일 일본의 초고속 열차죠. 신칸센 안에서 아찔한 주먹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어찌된 일인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285km 달리는 열차 안. 아이고, 최소한의 옷을 입은 남성들이 아이고. 한판 붙었습니다.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리자 대굴대굴 구르고 게다가 여기서 팔을 꺾기도 하는데요. 이분들 왜 그래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예 바닥에 에다 꽂는 고난도 기술까지 나옵니다. 어머. 이렇게 싸움이 한창인데 왜 안 말려 주변에? 네, 이상하게 말리는 사람 하나 없고 네. 다들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사진 찍기에 한창인데요. 어허. 사실은 싸움이 아니라 레슬링 경기이기 때문인데 어머. 열차 안이 그야말로 링으로 변한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놀랐잖아요. 하재근 변호사 진짜 가슴 철렁했잖아요. 우리들 진짜. 네, 레슬링 경기인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의 한 레슬링 프로 레슬링 단체가 오. 주최하는 경기라고 하는데 네. 저 단체가 종종 그 실내를 벗어나서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막 시장, 길거리, 서점 네. 이런 데서 경기를 했었는데 아하. 이번에는 일본의 고속열차 신칸센 있잖아요. 아. 신칸센 도쿄 나고야 그 열차에서 네. 객차 하나를 통째로 빌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저기 사람들 많잖아요. 네네. 승객들이 아니라 그 관전하기 위해서 아, 표를 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요? 30분 만에 75석이 매진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행입니다. 또 안전하게 또 치러졌을 거라 생각하니까 일단은 다행이에요. 일단 눈웃음을 줬어요. 그런가 하면 다음으로는 어느 나라를 가볼까요? 장유미 변호사님. 바로 중국입니다. 어허. 다들 한 번쯤 하늘을 날면 어떨까 이런 상상 해보셨을 텐데요. 이런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뭘까요? 네. 까마득한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거 이거 뭘까요? 뭐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입니까? 네. 그리고는 팔과 다리를 펼쳐 하늘을 마음껏 가로지르는데요. 우와. 이곳은 중국의 명물 장가계에서 열린 윙수트 비행 대회 현장입니다. 어허. 이날 참가한 윙수트 선수들은요. 자연과 하나가 되어 그야말로 환상적인 비행을 선보였습니다. 확실한 건요. 백성원 변호사님 저거 못하실 거예요. 저는 지금 설명하기도 힘들어요. 설명하기도. 지금 딱 보면 정말 멋있어 보이긴 한데 저 괜찮나 모르겠네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저게 벌써 9회차랍니다. 어머. 그 전에 9번이나 저걸 한 거잖아요. 세상에. 근데 저기가 이제 중국 장각의 텐면산의 해변 한 1,400m 정도 되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에서 하는 건데요. 세계 8대 윙수트 선수들이 전부 참가해서 장을 걸었다고 하고 네. 160점을 획득한 프랑스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고 하는데 야. 저게 아까 관역을 날아가면서 다 통과를 해야 완벽하게 아, 저게 관역이 와. 네, 저 관역을 다 지나가야 되니까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고 저걸 다 완벽하게 날아간 프랑스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속도감은 일단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쾌감을 느끼게 하지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뭔지 아시죠? 안전대책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클로징은요. 경기도 의정부에 사시는 이은희 님이 사진과 함께 제게 직접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의정부 경전철 효자역 근처에 있는 신곡체육공원이에요. 20년간 건설 폐기물로 뒤덮여서 쓰레기 산으로 불렸던 이곳이 해바라기 정원으로 재탄생했어요. 산책 내내 해바라기들이 저한테 안녕 하고 반겨주는 것 같아서 자연스레 힐링이 되고 좋은 기운을 받고 왔어요. 가을 하늘과 해바라기가 너무 예뻤는데 사진으로 다 담지 못해서 아쉬웠네요. 다음 달 15일까지 축제가 이어진다니까 시간 내서 꼭 한번 들러보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은희님 덕분에 저희들 눈호강 제대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